다음으로 발표해 주실 박시몬 교수님께서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AITF 아이코아에서 전략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캘거리 대학교 기계 앤 제조공학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해양 수소 운송 그리고 안전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알버타주에 있는 캘거리에 있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밤 시간인데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상범 시몬이고요. 지금 캘거리 대학교 교수로 있은 지는 약 20년 됐습니다. 오늘 발표를 할 내용은 해양 수소의 생산, 운송,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젠다는 첫 번째로 저희 학교에 있는 파이프라인 엔지니어링 센터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수소 제조 방법, 그리고 해상 풍력으로 발전된 전기를 이용한 그린 수소 생산, 또 운반, 특히 최근 이제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천연 수소, 그리고 다른 연사님들께서 선박으로 운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컴패리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수소 안전 그리고 센서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아, 일단 캘거리를 소개하자면, 캘거리는 캐나다의 네 번째로 큰 도시이고요. 특히 알버타 주에는 오일 샌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석유 회사들이 있고, 최근에는 수소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북미에는 석유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대다수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 분야에 특화되어서 파이프라인 엔지니어링 센터가 있고요. 이거는 세계 몇 개 안 되는 특수화되어 있는 센터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저희 학교에 Advanced Pipeline Research and Innovation Laboratory라고 해가지고 에이프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수소뿐만 아니라 이제 블렌드 되어 있는 수소와 천연가스, 암모니아 등등 운송, 누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파이프라인 인라인 인스펙션 툴을 통해서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2010년도에 큰 사고가 세개가 일어났습니다. 이 첫 번째 사고로 어, 미시간주에 여기 이제 칼라마주 리버라고 돼 있는데, 이 칼라마주 리버에서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럽처가 생겨가지고 많이 이제 누수가 됐고요. 두 번째로 캘리포니아의 샌브루노에서 이 가스라인이 폭발을 하면서 한 8명가량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많이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딥워터 호라이즌이라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 사고가 나가지고 11명이 사망했고요. 이걸 통해서 소요된 돈이 약 250억 달러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 클린업이랑 이거를 이제 파인이랑 기타 등등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사고 이후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러면 센서 자체가 아예 코팅을 통해서 되는, 그러니까 코팅 자체가 센서가 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이제 비디오에 보시면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건데 이 펜테인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경우 여기 뒤에 있는 녹색 백그라운드가 이 정기적인 신호를 뜻하는데 바로 저희가 이제 그 릭 디텍션 할 수가 있습니다. 누수되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저희가 회사까지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 분야에서 알아주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수소 생산 방법인데, 이 그림은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Rainbows of Hydrogen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소의 생산 방법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녹색, 뭐 그다음 옐로우, 청록색, 핑크, 화이트, 블루, 그레이, 브라운 등등 있는데 아마 그린 수소가 제 가장 바람하는 건데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뭐 풍력, 태양광, 수력, 지열 등등을 통해서 전기 분해로 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옐로우 수소는 비슷하게 그리드 전기를 써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핑크 같은 경우는 원자력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 왼쪽으로 보시면 점점 더 이제 이 수전해가 아니라 이 천연가스 개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같은 경우는 CCUS,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캡처해가지고 저장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이 털코이스 수소입니다. 털코이스 수소. 아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그 천연가스를 쓰는 거에서 굉장히 비슷한데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화이트 수소 같은 경우는 천연 수소인데 땅을 파서 나오는 수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녹색 수소, 그린 수소인데 이 그린 수소는 수전해를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생산 방법이고 이 왼쪽을 보시면 이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 개제를 하는데 CO2가 발생됩니다. CO2가 발생되는 것 때문에 이 블루 수소 같은 경우는 포집과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또 안 좋은 점인가?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요즘 특히 이제 수소 경제에 있어서 이 가격입니다. 가격. 이게 왼쪽에 보시면 이게 그 메탄 계지를 통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인데 원몰 천연가스와 물을 통해서 이제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 계산을 해보면 이 에너지는 약 8.1kW, 그다음 천연가스는 2kg, 물은 4.5kg을 통하면 약 1kg의 수소가 나오고 5.5kg의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 70% 에피시언시로 이 계산을 하면 에너지는 이렇고 물은 6.4kg, 그다음 이산화탄소는 7.9kg이 나옵니다. 굉장히 안 좋죠. 7.9kg. 수전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여기 이제 물을 가지고 이제 분해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39.4kW, 물 같은 경우는 8.9, 그러면 1kg의 수소, 그 다음 거의 8kg의 산소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efficiency 70% efficiency를 생각하면 에너지가 약 56.3kWh가 필요하고요. 물은 약 12.7kg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경제성으로 따지자면
특히 이제 북미 같은 경우 메테인 게질 같은 경우 물은 6.4, 그다음 수자는 12.7 뿐만 아니라 가격으로 따지자면 메테인 게질은 약 US 달러로 53센트 정도.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그레이 수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블루 수소 같은 경우는 포집가 저장인데 약 1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세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보면 약 US 달러로 한 4불 정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물이 약 2배 가량 더 필요하고 그다음 에너지는 약 6배 가량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수소는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는 가격이 싼 편인데 물론 CO2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연구가 어떤 거냐면 청록수소 또는 털코이스 수소입니다. 이거는 메탄 열 분해를 통해서 그 솔리드 카본 그러니까 고체의 탄소와 수소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꽤 매력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이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 수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이 촉매를 통해서 주로 이제 카본 나노튜브나 그래핀들을 생산해서 아예 배터리 쪽이나 이쪽으로 팔면 어떨까라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최근에 이제 프랑스 동북부 그리고 호주 남부에서 이 조사를 했더니 땅을 팠더니 천연수소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천연수소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지하의 천연 저장소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고요. 이 가격변으로 보면 아마 그레이 수소 정도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업쇼 이제 수소인데요. 지금 아마 한국에서도 많은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뭐 전남, 신안군, 뭐 전북, 군산 등등 이제 해상 풍력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은 이제 그린 수소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이 수전해를 하는 건데 육상 풍력 발전보다 훨씬 더 일관되고 또 강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서 이 효율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디펄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저 수소 저장은 어, 대량의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데 육지에서 특히 뭐 예를 들어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금 동굴을 쓰고 있습니다. salt cavern. 그러니까 보통 그냥 뭐냐 reservoir 또는 동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수소를 좋아하는 박테리아들이 많아가지고요 수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소금 동굴을 사용하는데 이 바다에 있는 소금 동굴 같은 경우는 육상 시설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대규모 수소 저장이 가능하고요. 또 해상 플랜트와 통합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례로 영국 티사이드, 그다음 지금 미국의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를 이제 발생했으면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해상 통일 단지에서 육상 시설로의 운송 방법은 주로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해저 파이프라인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장점으로 얘기하자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하고요. 물론 여기에 또 뭐 과제도 있는데 일단은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누출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 shipping 메소드인데 어, 이제 주로 커먼하게 이제 운송, 특히 이제 배를 통해서 운송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압축 수소, 액체 수소, 암모니아, 그다음 리퀴드 오르가닉 하이드로젠 캐리어라고 해가지고 액체 유기 수소라고 하는데요. 이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이제 컴패리슨입니다. 일단은 다양한 운송 수단을 통한 이제 수소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컴프레스드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압축 수소, 액화 수소, 암모니아, 그다음 LOHC,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제가 이제 그 액화 천연가스를 비교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이게 이제 키인데 이 컴프레스 돼 있는 압축돼 있는 수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프레셔가 필요하고요. 350바에서 한 700바. 그다음 그 액체 수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3도의 온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비해서 암모니아나 또는 LOHC 같은 경우는 그냥 앰비언 컨디션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있고요. 그다음 리퀴파이드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 오프 가스라고 해가지고 약 0.2에서 0.4%가 이제 날아갑니다. 이바포레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컴프레스 돼 있는 수는 가격이 운반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액화 천연 가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싸요. 싼데 그 대신 여기 이산화탄소 리덕션 포텐셜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연구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해서 제안하는 아이디어 하나가 그러면 얘기했듯이 액화 천연가스 운반이 아무래도 가격이 제일 싸기 때문에 이 운반을 하면서 특히 청록수소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런 프로세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되어서 이제 수소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수소 같은 경우는 이 입자가 제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새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 천연가스에 비해서 뿐만 아니라 뭐 냄새도 없고 또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천연가스나 프로펜이나 우리 가솔린에 비해서 수소 같은 경우는 미니멈 이그니션 에너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훨씬 더 민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게로 따지면 훨씬 더 덴시티가 발류가 좋지만 이 볼륨으로 따지면 약 3분의 1 정도의 이제 에너지, 천연가스에 비해서 에너지를 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센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시추 센서, 그다음 익스터널 센서인데 시간상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시간상. 그래서 인시추 센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융합해가지고 이 머신러닝, 뭐 AI를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어, 좋고 싸고 그런 센서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 익스터널 센서도 마찬가지로 플레이디움과 이 나노 입자들을 가진 이 재료들을 써가지고 지금 센서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시간상 스킵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해상 수소 생산, 저장, 운송의 기술 발전은 아마 청정 에너지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소 취급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 조치 또 보장하는 것이 필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마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